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이 나타났다! 어서 경찰에 신고할게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도둑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적 임꺽정입니다. 임꺽정을 의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로운 도적이다라는 뜻이죠. 오, 착한 도둑인가 봐요. 과연 임꺽정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 열심히 일해도 굶주려야 해. 에휴, 비참한 조선 백성의 이야기 들어볼래? 백성들이 벽 앞에 몰려있네요. 다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도적 임꺽정을 잡아오면 신분을 높여주고 벼슬도 준다는 내용입니다. 임꺽정이 훔친 재물을 상금으로 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임꺽정이 뭘 잘못한 거예요? 임꺽정은 무리를 만들어서 도적질을 했지요. 단순히 재산만 훔치는 게 아니라 관할을 습격하고 관리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관군들이 몇 년 동안 임꺽정을 잡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이역근이란 관리는 임꺽정을 잡으려다가 도리어 임꺽정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관군은 임꺽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임꺽정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펼치지요. 관군이 총집결하여 임꺽정 무리가 있던 평산을 쳐 들어갑니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관군의 기세에 놀란 임꺽정 무리 헐레벌떡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승기를 다 잡았다고 생각한 관군들 임꺽정 무리를 쫓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계곡에서 매복 중이던 임꺽정 무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관군을 고립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겁니다. 임꺽정 무리에게 포위된 관군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임꺽정이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었나 봐요. 네, 임꺽정 무리는 조직력도 갖추고요. 규모도 꽤 컸죠.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이 있을 정도로 중무장된 상태였습니다. 임꺽정의 활동 범위는요. 황해도에서 시작되어서 평안도, 경기도로 점점 넓어집니다. 임꺽정은 착한 도적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도 죽였으니까요. 임꺽정이 의적인지 아닌지 임꺽정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임꺽정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조선시대 특정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돼지나 소를 잡아 고기를 파는 백정도 있었고요. 신발이나 바구니 같은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백정은 천민계층입니다. 천민은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임꺽정을 따르던 사람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했는데요. 상인, 대장장이, 노비, 아전 이런 이력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꺽정은 배운 게 없는 천민이었지만 타고난 리더십으로 무리를 이끕니다.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쩌다 도적이 되었을까요? 더 큰 도적을 만났기 때문이죠. 네? 더 큰 도적이요? 임꺽정은 황해도에 살았습니다. 황해도는 갈대밭이 많은 곳이거든요. 갈대로 삿갓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황해도 백성들은 갈대밭에 널려 있는 그 갈대를 베어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팝니다. 임꺽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수사라는 관청에서 갈대의 소유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제부터 갈대를 쓰려면 돈을 내고 사가거라. 삿갓을 팔아봤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갈대를 산 다음에 삿갓을 만들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갈대로 생업을 유지했던 임꺽정 같은 사람들은요. 돈을 못 버니까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도적이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도적질 말고 다른 건 할 수 없었을까요?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백정이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백성들도 삶이 팍팍했던 건 마찬가지고요. 명종 시기는 힘 있는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등골을 쭉쭉 빨아먹던 시기였거든요. 조선의 백성은 나라에 공물을 바쳐야 했는데요. 수령이 나라에 바칠 공물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백성에게 다시 공물을 사서 바치라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라에 바쳐야 하니까 호랑이 가죽을 구해와라. 호랑이를 잡아서 어렵게 호랑이 가죽을 구해왔습니다요. 헤헴, 이거 좋네. 내가 찜. 나라에 바칠 가죽은 시장에서 사서 내렴. 힘 있는 양반들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기도 했고요.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땅을 가진 양반의 밑으로 들어가 소장농이 되어야 했습니다. 소장농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 수확량의 절반을 땅 주인에게 바치는 농민을 말합니다. 수확량의 반을 가져가다니 열심히 농사를 해도 남는 게 없겠어요. 탐과 놀이와 힘 있는 양반들에 치여서 조선 백성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꺽정이 살던 황해도 지역은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전염병이 돕니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살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도적이 됩니다. 1547년 명종 2년 조선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히 아래에서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여기서 여주는 여자 왕을 말합니다. 여자왕이 누구예요?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를 말하죠. 문정왕후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명종을 대신해서 왕처럼 굴었습니다. 초선을 쥐락펴락했죠. 문정왕후는 내수사를 통해 개인의 재산을 늘립니다.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거든요. 문정왕후는 내수사의 권한을 높여주었고 힘이 강해진 내수사에선 백성의 땅을 빼앗습니다.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왕실에서 오히려 괴롭히다니. 문정왕후의 가족은 더 심했어요. 윤원영 집에는요, 돈을 주고 벼슬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윤원영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냐면요, 고급 저택을 10채 넘게 가지고 있었대요. 곳간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고기가 썩어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임꺽정이 왜 도적이 됐는지 이해가 가요. 처음부터 도적이 되고 싶었던 자가 어디 있겠소?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살기 위해 도적이 되었을 뿐 백성을 도적으로 만든 자가 과연 누구란 말이오? 임꺽정 이름 앞에는 항상 의적, 임꺽정 이렇게 의적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의적이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임꺽정이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집에 불을 질렀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럼 의적이 아니라 그냥 도적이네요? 그런데 왜 의적 임꺽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임꺽정이 숨어 있는 곳을 신고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고 관군이 곧 잡으러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임꺽정에 알려준 백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마음속으론 임꺽정 평을 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를 괴롭히던 관아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이다 마신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캬. 도적 임꺽정과의 전쟁을 선포한 조선. 결국 임꺽정이 의금부에 잡혀옵니다. 안 돼. 그런데 가짜 임꺽정이었습니다. 임꺽정을 잡으면 상을 준다고 하니까 애먼 사람을 임꺽정이라고 하고 잡아온 거예요. 지금처럼 사진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임꺽정 얼굴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 임꺽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겠죠. 임꺽정은 결국 안 잡히나요? 1562년 토벌군에게 체포됩니다. 임꺽정의 부하 서림이란 사람이 배신을 했거든요. 임꺽정은 잡힌 지 15일 만에 처형당합니다. 자, 오늘 임꺽정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조선 백성의 고통이 느껴져서 슬펐어요. 다음엔 즐거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